바이도의 현재 매출이 어떤지 한번. 지금은 월에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으로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쌓아두고 바로바로 이제 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도 겁나고 뭐 두려워가지고 안 할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바이도를 운영하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바이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작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종을 찾아보다가 가장 수요도 많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게 이 의류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도의 현재 매출이 어떤지 한번. 지금은 월에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되게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으로 하면 25살인데 98년생입니다. 월 매출 5억이라고 하면 업무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하루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촬영을 하는 시즌이 있고 촬영을 안 하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달에 한 번씩은 해외로 출장 촬영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촬영하는 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녀와서는 엄청난 양의 촬영본을 가지고 업로드하는 순서를 정한다던가 업로드를 하고 뭐 상품 재고 확보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촬영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국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촬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촬영하는 건 좀 한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카페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카페를 대관하거나 아니면은 상업용 촬영이 가능한 곳 카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코디를 짜놓고 해외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경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상으로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그게 약간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좀 있으실까요? 쇼핑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겨울에는 분명 눈이 쌓여있고 추워 보이는 이미지에서 촬영을 해야지 더 상품이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패딩을 입고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눈이 쌓여있고 나무에도 눈꽃이 맺혀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촬영을 하면은 더 소비자한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그 사진을 광고 소재로 사용을 한다고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광고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이제 낮은 금액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다 생각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절감이 되게 중요하게 보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을 앞서가지고 한국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했을 때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그 시즌에 맞는 옷이 쫙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촬영하기에는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 3, 4월 달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날씨가 막 3, 4월에 눈 오는 지역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동남아를 간다던가 LA 쪽을 가가지고 따뜻한 날씨에서 촬영을 하면은 다른 쇼핑몰들보다 앞서가지고 그만한 상품 수를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이미지 외적으로 이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 그냥 옷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거래처에 의존해가지고 주문 들어오는 수량만큼만 오더를 해가지고 배송을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상품이 있으면은 먼저 재고를 잡아가지고 발송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안정 재고 확보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재고가 쌓여있지 않으면 거래처에서 2, 3일만 지연돼도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취소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고비 지출해가지고 고객께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취소가 되면 이익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큼은 재고를 좀 확보를 해두고 당일 발송 코너를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배송 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도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두고 바로바로 이제 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시작하셨다가 지금 소비자 중심으로 마인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돈을 벌려면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재구매를 해주시는 부분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업이니까 만족을 해야지 그만큼 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쇼핑몰의 근본적인 문제인 배송 문제점이라든지 더 많은 옷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대로 하게 됐습니다. 보람차다고 느꼈던 경험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 가능할까요? 저는 항상 리뷰를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리뷰를 분명 달지 않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리뷰를 진짜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뭐 배송이 빠르다던 리뷰라든지 옷의 퀄리티가 좋다는 리뷰, 아니면 뭐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뭐 번호를 따였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코디도 잘 하고 고객님들을 만족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를 제작하심에 있어서 영감을 받아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디는 아치라는 친구가 이게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모든 옷을 다 입어봐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샘플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옷을 다 확인해보고 다 맞춰보고 입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코디가 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샘플량이 어마무시할 텐데 그거를 다 입어보고 결정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정해놓으면 하루, 이틀을 정해놓으면 이틀, 샘플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옷을 다 확인을 하고 장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격을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맞다고 생각 들고 이 가격의 제품을 우리가 팔았을 때 고객님들께서 충분한 가격이라고 느껴지시는 상품만 따로 또 추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코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얼마나 남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대표님은 소비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품이 팔리려면은 그 옷의 퀄리티에 맞춘 가격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팔았을 때 이 가격에 팔면은 고객님이 과연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기를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마진을 보고 판매를 했을 때 고객님들이 만족을 한 다음에 다시 재구매까지 이어질까 그거를 항상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장의 마진보다는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면 분명 배송이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재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서로 딱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고 친구도 같이 촬영을 하고 같은 일을 했다면은 분명 서로 의견 충돌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서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믿고 신뢰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가지고 같이 휴가를 가는 친구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맨날 주말마다 만나는 친구들도 동의를 하다 보니까 전역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의 매출의 좀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달 매출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매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쇼핑몰에 대한 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충분히 다 미리 공부를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입은 어떻게 하고 발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한 대로 하니까 처음엔 친구들도 팔아주고 하다 보니까 300~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겨울 때부터 해가지고 막 2월 달에 설날도 끼고 해가지고 비수기 때는 매출이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부터 해가지고 이제 쇼맘마를 만나고 나서 촬영 스타일도 조금씩 바꿔보고 촬영 장소도 조금씩 바꿔보고 하다가 4월에서 5월 정도 사이에 반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시작하셨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언제 공부를 하셨을까요? 군대에서 전역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부터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100권 읽으면 휴가를 준다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다가 그 중에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린다는 그런 문구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역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관련 책들도 읽어보면서 쇼핑몰이라는 일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관련된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다 찾아봤어요. 근데 모든 칼럼이나 전자책 내용이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참고를 하고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리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은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누구의 강의에서는 5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그러고 누구의 강의에서는 뭐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다. 초반에 가진 금전적인 요소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제품이 팔릴 때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광고비도 있어야 될 거고 당장 내가 쓸 생활비도 있어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걸러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기 비용은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신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다 이제 매출이 생기기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매출이 발생되고 언제 흑자 전환이 되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본은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솔직히 버티지 못해가지고 소자본을 창업하면 부업으로 쇼핑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도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뛰어넘고 내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부업으로 쇼핑몰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이 쇼핑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업으로 일할 거를 미리 먼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안정적으로 모아놓고 완전히 쇼핑몰 업무에만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5시간 정도로 업무를 하신 건가요? 그럼? 15시간을 연속으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항상 뭐 자기 전에도 이런 관련 칼럼들을 계속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항상 신상마켓으로 신상 나온 건 없나, 어느 게 많이 나간다, 판매량을 확인하고 재고는 이 정도를 먼저 사놓으면은 뭐 한 2, 3주 정도는 재고 문제 없이 우리가 이거를 팔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뭐 확인을 해야 될 거고, 항상 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대표님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잠은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굳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또래들처럼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럴 텐데, 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는다면 그건 소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도 뭐를 보고 이런다던가 항상 그냥 자기 개발에 좀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국내에서 촬영을 했었을 때는 장소 찾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뭐 인스타에 쳐도 잘 나오고 네이버에 쳐도 관련 카페라든지 이쁜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외는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구글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지역에 그 구글링을 먼저 해보고 구글맵에서 로드뷰를 따봐요. 해외도 간판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동선마다 간판을 확인해서 그 간판에 있는 상호를 구글에 칩니다. 주소를 따가지고 이제 구글맵에 저장을 해놓고, 근데 모든 장소가 실제로 갔을 때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장소를 일단 먼저 찾아놓고 가는 편이에요. 대표님이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슈만마를 알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럼이나 전자책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칼럼을 보는데 슈만마에서 쓴 칼럼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 생각이랑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슈만마랑 엄청나게 일치하고 공통점이 많으니까 여기랑 같이 함께 하면은 내 사업의 시너지를 더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미팅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네네. 슈만마에 대한 좀 만족도는 떨어지진 않고 있나요? 만족도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의류 관련된 질문 말고도 뭐 사업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여쭤보면 항상 시간 관계없이 대답을 해주시고 하니까 전혀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대표님과 생각이 좀 일치한다고 느끼셨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혼자 일단 광고를 먼저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도 광고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니까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영감을 얻었고, 일이 많아지면 내가 이거 광고를 다 관리를 하지 못하겠구나, 분명 도움이 줄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값이 증명을 해주니까 여기에 내 광고를 맡기게 되면 충분한 관리가 될 것 같고 매출 성장도 이게 동반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만마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저렴한 대행 수수료가 있을 것 같고, 주말이나 밤, 새벽 상관없이 24시간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쇼핑몰은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왜냐면은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서 새벽까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나오지를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급하게 말해가지고 광고를 오프시킨다거나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행사들은 일반 회사처럼 9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동안 아까운 광고비 써서 팔려도 환불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선 저는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하고 처음에 한두 달 정도 같이 했던 대행사가 있는데, 그 대행사에 비해서는 대행 수수료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의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광고 컨텐츠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하고, 다른 대행사에 같은 경우에는 의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다른 생활용품 같은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의류 광고는 다른 광고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진폭이 굉장히 낮고 어느 정도 일정 로아스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자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가전제품 팔아서 300%만 남겨도 사업주는 돈을 번다, 의류에도 똑같이 접목을 시키니까 저는 당장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선 성과가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슈만마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 대표님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이 슈만마를 만나게 될 경우에 당장 내가 매출은 없는데 대행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근데 지금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미루거나 혼자 해본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버리는 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수수료가 누구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더 빨리 매출을 만들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이니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하우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옷을 잘 입는다고 사업을 시작할 게 아니라 쇼핑몰이나 이제 의류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좀 아마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전자책 같은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확인하고 틀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도 솔직히 의류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나이가
다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될 텐데 당장 내가 집이 서울이라고 서울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버리면은 종합소득세 감면을 못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게 크게 돌아오거든요. 절반만 감면을 받아도 매출이 커지다 보면은 세금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이게 절반만 감면돼줘도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시작 전에 인스타 네네. 스토리로 질문을 몇 가지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 질문들 중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네네. 할게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촬영은 제가 다 직접 하고 있고요. 촬영법이 달라진 것보다는 배경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도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사진 구도라든지 그런 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촬영법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변경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할 때 쓸 사진만 한 컷 한 컷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장을 찍어요. 여러 구도에서 여러 장 엄청 많이 찍어보고 그 중에서 사진을 셀렉해서 쓰는 거지 내가 이 포즈를 취하고 한 컷 한 컷 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업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고 원하는 목표가 같으면은 동업해서도 충분한 그런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저희가 동업에서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서로를 믿고 서로의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델 할래, 너도 모델 해, 나도 코디 짤래, 너도 코디 짜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코디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진짜 마음이 잘 맞는다거나 서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되면은 동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커졌을 때 나는 물건을 사와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는데 사올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하는데 그동안 옷을 사올 돈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고 관리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면 재고 관리에서 가장 큰 중점은 주문 들어온 만큼만 동대문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주에서 4주 정도 나갈 분량은 미리 좀 시켜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나중엔 다 회수가 되거든요. 충분한 재고를 좀 쌓아두고 판매를 하시는 게 취소도 적어지고 매출 증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도 겁나고 뭐 두려워가지고 안 할 정도면은 매출이 한 번에 팍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래처와 관계, 동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상거래가 전혀 없고요. 다 바로바로 입금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외상거래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계속 결제해줘야 될 대금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뭐 처음에 뭐 100만원, 200만원이면 몰라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면 사람인지라 내 통장에서 이 큰 금액이 나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내 돈도 아니고 당연히 그분들의 돈인데 한 번에 입금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쌓일 때까지 두지 말고 바로바로 입금을 하면 그분들도 이 돈으로 뭐 새로운 옷을 만든다거나 재고 확보에 좀 더 힘을 써가지고 나한테 더 물건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고요. 밀릴 경우가 있다면은 항상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극복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분명 비수기, 성수기가 정해져 있는 업종이긴 한데 비수기에도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성수기에 비슷한 매출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번에 뭐 2월달, 3월달 초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다른 비수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비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의 매출이 많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네 하면서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는 다른 곳보다 항상 먼저 시즌을 맞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수기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쇼핑몰 대표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름 됐을 때 여름 상품 내놓으면 이미 늦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더워질 것 같으면 미리 여름 상품 준비해서 소비자분들께 빨리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고객님들이 옷을 구매해 주시고 또 그거에 만족하셔가지고 또 재구매를 계속 해주시고 사이트를 들어와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있어야 저희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대의 옷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님들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슈먼마우 화이팅!